세 분 나오셨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조으론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지금 송가인 씨 관련한 사건인데 이게 가수 송가인 씨 매니저를 사칭한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송가인 씨 소속사에서 긴급 공지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예. 이 송가인 씨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자사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편취하는 이른바 대리구매 사기 수법이 발생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송가인 씨 매니저를 사칭해서 사칭범이 44명의 회식을 이 소상공인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44명의 회식을 해야 되니 이제 준비를 해주고 특정 와인을 한 업체에서 구매해서 같이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회식 대금과 함께 그 와인 대금을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결제를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김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이게 매니저 사칭이 가능했을까요? 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명함입니다. 명함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상대방의 뭐 명함을 받는다든지 뭐 재직증명서를 뭐 받는다든지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앱 같은 데서 예약을 할 때 본인 신원 인증을 받은 다음에 보증금을 일부 요구하는 뭐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걸 거치지 않았고 그 피해자가 명함을 받은 것을 굉장히 신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칭범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명함을 조작해서 명함을 유명인 그러니까 소속사의 명함을 실제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식당 측은 뭐 유명인이다 보니까 송가인 씨가 얼굴이 명함인 송가인 씨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예약을 하자 굉장히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보기 드문 일이고 하지만 이 일반인이었다면 이 대리구매 관련된 과정에서 그 선결제가 없이 바로 예약을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명함까지 보면서 주도 면밀하게 이 그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믿고 애당초에 실제 이 송가인 씨 측에서 예약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명함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 기자들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회사로 실제 이런 기자가 있느냐 확인 전화가 가끔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명함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으론 변호사님, 식당 입장에서는 이런 막대한 유명인이 막대한 매상을 올려주겠다고 하면 조금 확인하는데 좀 소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유명인들이 그 식당에 이제 방문을 하면 그 식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홍보도 될 것이고 뭐 유명인이 왔다 가서 이제 뭐 사진까지 찍어주면 그 식당에 게시를 하면서 향후 영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소속사 명함까지 주면서 본인이 매니저다. 송가인 씨가 이 근처에서 이제 회식을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회식을 하려고 하니 예약을 해달라라고 한다면은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고 싶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거를 또 확인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어떻게 직접 그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굉장히 민망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 위조된 그 명함을 보내면서 그 결제 보고를 올려야 되니까 간이 영수증이나 중간 계산서도 하나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어떤 절차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회식이 보고까지 되는 거구나 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간이 영수증이라는 게 회사에서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송가인 씨도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SNS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또 액수가 생각보다 조금 커요. 지금 보시면 자연산 해녀백숙 44인분에다가 와인이거든요. 이게 금액도 굉장히 좀 큰 사건이기도 하고 이 피해 확산을 빨리 막기 위해서 소속사에서 발빠르게 이제 공지문을 올린 거고요. 송가인 씨도 자신의 SNS에 직접 공지문을 올리면서 공유하면서 더 이상 피해 없도록 공유 부탁드린다. 이렇게 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송가인 씨뿐만이 아니고 가수 윤종신 씨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칭한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가수 윤종신 씨가 지인분들 뭐 연예인분들이랑 간부급 스태프들이랑 해서 회식을 원하시는데 거기 프라이빗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이쁘다고 가능하신지 해서요. 가능한데 저희가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 제가 리스트업해서 뭐 메뉴랑 이런 거 선정해드리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조변 선생님, 저 방식이 사칭을 한 다음에 저들이 하는 수법이 뭐냐면 대리 구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냥 식당만 예약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노쇼 사건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약을 한 다음에 물품을 대신 좀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해달라. 대리 구매를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이제 지정한 업체에 그 물품을 구매를 하도록 시킨 다음에 그 업체 계좌로 이제 돈이 만약에 입금이 됐으면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김 변호사님, 지금 이게 금액이 와인 같은 경우 수백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현금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는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체 회식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거나 혹은 이런 경우처럼 뭐 유명인이 있어서 판매 홍보 효과라든지 이렇게 윈윈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보증금이나 이런 게 없이 예약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대리구매를 하면 선결제로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걸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이게 사기라는 결론을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그걸 속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문서 위조까지 할 정도로 이 가짜 명함을 주면서 주도 면밀하게 이 예약을 하고 대리구매를 요청했을 경우에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칭하는 것이 뭐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구치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치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법원 공무원이다, 검찰이다. 예. 이러면서 굉장히 보이스피싱의 사칭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되고 궁박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상황을 그 사기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비를 하려고 해도 예방을 하려고 해도 막상 사기꾼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칭을 하면서 나에게 뭔가 기망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점점 이런 사기 수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렇게 사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딥페이크로 실제 영상을 뭐 아는 사람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런 사례들을 숙지하면서 예방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많은 유사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예방, 조심, 또 조심하는 것밖에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예, 이게 두 분의 변호사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하다. 이게 보이스피싱도 내가 왜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걸려들게 되면은 뭐 속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이게 당하다 보면은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투자금 사기라든지 전형적인 이 계획적인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일이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본인이 당했을 때는 막상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라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건을 하면서 뭐 피해자와 이제 얘기를 해보거나 혹은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뭔가에 홀린 듯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런 진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고도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행위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일부 이제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되찾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서 더 많은 금액을 뭐 납입을 해야 찾을 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법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보이스피싱이구나 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경우를 예상치 못하고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도 그렇고 소속사도 공지를 했겠지만 또 매니저를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송가인 씨가 사실 이 팬들에 대한 사랑, 또 매니저에 대한 사랑, 남다른 내 사람 챙기기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매니저에 대해 유독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그 점들이 회사 측의 매니저 월급을 직접 올려달라고 제의를 하기도 하고요.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 보너스 월급을 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2대 정도를 선물하기도 하는 등. 네, 근데 이건 매니저 이야기인데 같이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미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 스태프분들이 보통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라면이나 이제 도시락, 김밥 등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촬영이 끝나면 이 소고기 회식을 한다. 네. 이 3개월간 무려 식비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나왔다. 식비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 챙기기에 진심인 이 송가인 씨인 만큼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이번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